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OX 강의 9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전환으로 왔습니다. 하자를 끝내봐야 되겠죠. 이 시간에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자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고 치유는 무효인 행위에만 인정된다. 거꾸로 됐네요. 무효가 전환되고요. 취소가 치유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개념이고요. 2번 치유의 대상인 흠은 취소할 수 있는 형식상 내용상 하자다. 여기서 내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하자 치유는 경미한 절차 형식의 하자가 치유되며 내용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내용상 하자 치유 안됩니다. 틀렸고요. 3번 행정이 내용상 하자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또 틀렸네요. 내용상 하자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형식 절차 하자 치유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거꾸로 갔습니다. 치유 전환 아주 쉬워요. 4번 처분의 하자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판례는 소재 이후에도 하자 치유가 가능한 걸로 본다. 내용에 관한 거 치유 안 되고요. 또 소재 이후 치유 안 되며 쟁송되기 전까지만 그 보완해야 치유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죠. 아주 쉽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 등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인가처분 당시 하자 후에 소유자 등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이러지 않죠. 그래서 재건축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가처분 당시. 근데 나중에 동의서 제출됐다면 치유되면 아무 때나 동의서만 들어오면 된다면 이게 질서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치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6번 같은 내용이에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게렸다는 이유로 경원관계 있는 자가 재견 허가처분 취소해서 허가처분 반자 사후에 동의받은 경우 하자 치유 인정하는 것은 원고 불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주유소 충전소 LPG 충전소가 신청하는데 그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가 여러 명이죠. 그 이렇게 LPG 충전소 하나 나오는데 지원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 위조했죠. 위조해가지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패소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제기해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후 동의 받았다는 거죠. 근대에서 하자 치유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 황당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 처분의 하자 있더라도 처분청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 추가했다면 처분 당시 하자 치유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자 있고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 처분 사유에 추가? 처분 이후에 처분 사유 추가한 거 이거 뭐 사유를 추가한 것이 치유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사후 보완하거나 이래서 해야 되겠죠. 사유를 추가한다 해서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8번 이게 절차와 연결되네요.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에 의한 다소겠다더라도 당사자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출석하여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맞죠? 그래서 절차하자입니다. 여기하고 절차하자가 연결되죠. 어차피 절차 내지 형식의 하자가 치유되니까요. 맞습니다. 9번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해 상고심 계류 중 산출 근거 통지가 행해지면 과세처분 하자는 치유된다. 키워드가 이거네요. 상고심 계류 중. 하자 치유는 소송 도중이면 안됩니다. 소재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10번 판례하면 하자 치유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틀렸고요. 변론 종결시면 소송 끝나갈 때입니다.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쉽습니다. 11번 행정쟁송 방법으로 전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가 아니라 전환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아버지 아들이었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나온 건 무효지만 아들 걸로 바꾼다면 유효한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환의 위법성을 아들은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위법성 다툴 수 없다. 틀렸죠. 다툴 수 있습니다. 12번 당사자가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환을 위한 요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
행위로 전환된다.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틀렸네요.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또는 불이익하지 않을 것, 그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거 허용될 수 없죠. 전환된다, 전환 안 됩니다. 틀렸고요. 하자의 승계로 왔습니다. 하자 승계는 이게 좀 OX가 좀 안 어울리는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하자 승계는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승계 사례는 박스 형식의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그건 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서 하시고, 여기서는 그 외의 것, 단답형이나 그 별개호까지만 승계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지문으로 나오죠. 그걸 좀 해봅니다. 1번 행정 적정 유지에 대한 요청에 나오는 하자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보호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좋은 지문입니다. 원래 불가쟁력 발생하면 하자 승계에서 불가쟁력 발생했으면 기간도가 후행처분 못 다투게 되죠. 근데 승계 인정해버리면 선행처분 하자를 후행처분해서 다투게 됩니다. 다투기 때문에 승계 인정되면 권리구제 넓어지게 돼서 개인에게 더 좋아지게 됩니다. 승계 인정되면 국민에게는 유리하게 되죠. 맞습니다. 2번 선행위가 무효하자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무효면 언제나 승계되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틀렸고요. 3번 하자 승계 인정되기 위해서 선행위가 후행위 모두 불가쟁력 발생한 경우에 된다. 이러지 않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지 후행 처분은 그냥 정상적 처분이 돼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4번 하자 승계 논의하기 위해서 선행위 하자 존재에 위법하고, 그것까진 맞아요. 후행행위도 위법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후행 처분은 정상이어야 됩니다. 선행처분 취소 하자가 있고 후행처분 정상일 때 그 승계 논의가 이루어지죠. 틀렸고요. 5번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이 불가쟁력 발생한다면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전형적인 승계의 케이스입니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승계가 논의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6번 선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이 다투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 다투는 것도 승계다. 틀렸어요. 선행처분, 후행처분 다투는 게 승계이지 후행처분 하자를 선행행위 다투는 건 승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7번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 위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후속 절차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러지 않죠. 승계는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다투는가 문제이지 이렇게 후속 절차 위법성을 선행처분 다투는 것은 승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8번 선행행위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양자소로 독립하여 별개하고 목적으로 하는 경우 후행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선행처분이 무효가 돼버리면 후행처분은 논의 필요 없고 다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는 기간도가 후 다투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 없고 독립의 목적으로 하든 언제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후행처분도 당연 무효가 되죠. 적법한 건물의 철거 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후행 계고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무효인데 따를 필요 없는데 안 따랐다 해서 승계 문제를 얘기하는 건 당연 무효에 해당되게 되죠. 틀렸고요. 9번 같은 내용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이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다. 적법 건물의 철거 명령은 무효며 후행 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틀렸고요. 10번 선행행위에 무효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위가 후행에 결합하여 하나 효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논의 실익이 있다. 선행처분이 무효여버리면 다른 논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선행처분 행위가 무효라면 언제나 승계되기 때문에 논의 실익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11번 조세부가 처분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행처분 무효면 후행처분 언제나 승계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무효면 언제나 승계되니까 언제나 다툴 수 있어 버리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틀린 거고요. 12번 경찰 공무원 보호 10조 1항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위법 사유를 들어 면직 처분을 다툴 수 없다. 맞죠? 직위해제 기간도가 있다.
면직 처분에서 그걸 다툴 수가 없습니다. 즉 직위해제 불가쟁력 발생 기간도가 있다. 면직 처분에서 다툴 수 없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13번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원 소집처분 사이 승계된다. 보충역 편입 공익근무원 별개효과죠.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별개효과 승계 안 되죠. 자, 이 승계되는 사례 안 되는 사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화면을 폈는데 이거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요. 승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잘리네요. 그래서 승계되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승계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승계 안 되는 원칙이고 주로 공익사업 이런 거 대부분 승계 안 됩니다. 29년 최근 거 나오지만 승계 안 되는 걸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승계 안 되니까요. 승계되는 거를 암기 또는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6번부터 이 아래까지는 다 이해된다라고 그랬었죠. 초대천합에서 독촉, 대집행 계고 이하, 시험과 면허증, 가산금 이런 거 별개효과 승계되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좀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안매장 분묘 개장명령 기속자님대 무효인 조례 지방세 토지구역 정리사업 규칙과 고시 우리 안매장 귀신 생각나시죠? 무효니까 승계되고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에서 안매장 했는데 귀신 나타났다. 기준시가 고시된 토지구역 정리사업에서 안매장하다가 귀신 나타났다. 이래갖고 승계되는 거 암기하고 나머지는 부정으로 몰아붙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역 편입처분 공익원 소집 방금 왼쪽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계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승계된다 틀렸고요. 이게 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좀 이론이 필요합니다. 4번 선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후행처분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당연 무효다. 예,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도 승계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됩니다. 맞고요. 15번 가장한천 소득처분과 소득금의 변동통지. 자, 여러분 이런 거 소득처분과 변동통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하여 확정하는 변동통지 항고 다투어야 되고 통지가 취소에 불가한 경우 징수처분 항고에서 다툴 수 없다. 무슨 말이지? 예, 다툴 수 있다 없다. 승계 문제예요. 하자 승계 문제인데 이렇게 처음 들어온 말 소득처분이니 금액 변동통지니 이런 말 나오면 다음 단계 취소사에 불가한 경우 다음 단계 항고송에서 다툴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왜 그렇죠? 생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 들어본 것들은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본 거 지금 여기 넣어놨는데 소득 금액 변동 통지와 징수처분 별개효입니다. 별개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안 되는 거죠. 생소하면 승계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19년 국회로서 어렵게 문제가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거 공식만 간단히 적용하면 아주 쉬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16번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 후 인가처분에 하자 취소 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인가처분 하자 이유로 효력을 한지청산금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죠.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한지청산금인데 이겁니다. 이거 지금 승계 안 되는 사례죠.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한지청산금 승계 안 돼요. 여기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공작물 이전 명령이 다릅니다. 이런 것 좀 공부하셔야 되겠는데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뜨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한지 공작물 이전 명령과는 승계되는데 토지구역 정리사업에서 한지청산금 처분은 승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비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전 500제에다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넣어놨는데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지청산금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가 아니라 한지청산금 다툴 수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승계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이거 19년 국회인데요. 공부를 좀 하세요. 국회 사무처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17번 갑니다.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상의 도시군 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여러분 이렇게 계획 떴고요.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거 승계된다? 승계 안 돼야죠. 계획 뜨고 생소하면 승계 부정으로 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18번 도시민정비법상의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취소 사유에 하자 관리처분 계획 승계되지 않는다. 맞죠? 공익사업 떴지 생소하지 그러면 승계 부정으로 가면 됩니다. 맞고요. 19번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조효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 떴죠. 생소하죠. 승계 부정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20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 효과 목적을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하자 있는 이유로 후행처분 다툴 수 없다. 별개 효과든 뭐든 무효가 돼버리면 선행처분이 무효면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승계되니까요. 별개 효과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효가 떠버리면 무조건 승계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21번 양도소득세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 공시결정에 대한 재소자 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 21번 지문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개별 공시지가 양도세가 별개효과지만 고지되지 않아 알고 있지 못해서 예외 승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개효과지면 예외 승계됐었죠. 근데 이거 개별 공시가 양도세 간에도 통지받고 감액 조정에 대한 불복하지 않아서 제조사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별 공격 하자처분 간에도 통지를 받아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투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이때는 주장할 수 없어서 승계 부정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 양도세가 이거가 언제나 승계된다 이러면 안 돼요. 통지 못 받아서 알지 못한 경우와 통지 받아서 알고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승계 안 돼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가직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에 기초가 된 개별 공시지가 제조사 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 받았잖아요. 받고도 다투지 않았을 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지받고 방어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요. 10년 국가직인데 9급도 이게 나왔어요.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자 승계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별개효과 이 사례가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파고 들어가는 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22번 개별 공개결정에 대한 재소사 청구에 따른 감액 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처분 불가증력, 구속력, 수인한도 넘는 가혹한 것이나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세 부가처분 취소송에서 다시 개별 공개결정에 이법을 당해 가처처분 이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죠. 통지받고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장할 수 없어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양도세가. 그래서 맞고요. 23번 소용보상금 증액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 기초가 된 비교 표준 공시지가 이법사유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보상금 증액과 표준 공시지가와 보상금 증액 별개효과지만 예외 승계되는 사례였죠. 틀렸고요.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반미족 행위자로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른 유가족에 대한 적용 폐지자 결정 별개효과 목적으로 한 처분이다. 별개효과 목적합니다. 근데 역시 통지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외 승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별개효과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예외 승계를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하고 무효로 넘어갑니다. 무효는 무효냐 아니냐만 물어봐요. 이게 무효냐 아니냐 이런 사례인데 이런 건 막판에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연습하는 거 좋죠. OX로 갑니다. 1번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규정상 영향평가 거치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 승인 처분은 당연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영향평가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 그러면 필수 절차 결여 무효에 해당됩니다. 근데 두 번째 조심.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 사업 영향평가 부실하게 거쳐 사업 승인했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해 당연히 승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아닙니다. 영향평가가 더 부실하다면 그건 하자를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소 부실하게 했다 해서 그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 환경영향평가 법령이 요구하는 영향평가 절차 거쳤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정도 아니라면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부실하게 되면 하자를 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 3번이 다 틀린 말이 되겠죠. 부실하다면 하자를 띄는 거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거치 아니한 채 건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 교부받을 걸 부관으로 부처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대 객관적 명백하여 무효이다. 아닙니다. 이게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허가 전까지 심의필증 받을 것이란 부관이 이게 뭐 가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좀 분석하기보다는 그 사례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 아니었습니다. 5번 예산 편성에 절차자 있으면 예산 집행하는 처분 위법하게 된다. 4대강입니다. 예산 편성하자 했다 해서 그 집행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다 해서 그 집행 처분까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위법하게 된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6번 갑니다. 심판서의 재결서 같은 법이 문서 형식 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은 철회 사유다. 말이 안 되죠. 문서 형식 위반해버리면 그건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철회가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겠죠. 틀렸고요. 7번 도지사 인사규론 작성과 그랬던 인사규론 공고가 전혀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내 시장에 대한 인사규론 처분은 당연 무효다. 무효이다. 맞아요. 그래서 무효 사례 됩니다. 8번 적법한 권한 이임 없이 세관 출장 소정인 간세부가 처분이 당연 무효다. 이건 또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효 사유 아닙니다. 이런 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효 사유 아니었죠. 9번 개발기관사는 법률 시행 당시 납부무자 아닌 조합원에 대한 행한 처분 당연 무효다. 개발부담금 조합이 내야 됩니다. 재개발 조합이 내야 되는데 조합원에게 부과했죠. 그럼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세금 부과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다. 맞아요. 그래서 무효 맞습니다. 10번 한지 변경이 있을 때 한지 절차 서류에 밟아야 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한지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가. 다만 이 법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다 할 수 없다. 아니죠. 환지는 땅이 완전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밟아야 됩니다. 그때는 무효에 해당되죠. 그래서 명백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되게 됩니다. 틀렸고요. 11번 국방군사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에서 보존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하기 전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 처분에 따르라는 것이므로 틀렸죠. 말 그대로 협의는 협의를 하라는 거고 기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의 거치지 않은 거 당연 무효다. 무효 아니라고 그랬죠. 협의 안 거치는 거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12번 경찰 공무원 규정되어 있는 임용 결격 사유 경찰관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임용 결격서에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 가실에 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닙니다. 당연 무효죠. 임용 결격자는 어떤 경우든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되겠죠. 틀렸고요. 13번 같은 내용이네요.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있었더라도 임용권자 가실에 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이 당연 무효가 된다 할 수 없다. 무효가 되죠. 틀렸습니다. 14번 주민등록법상의 최고공고 절차 생략된 주민등록 말소 처분은 당연 무효다. 최고공고 생략된 주민등록 말소는 무효가 아닙니다. 왜? 이장 전입한 애국 국적 취득한 자 주민등록 말소할 때 당연히 말소되는 걸 공고 안 했다 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15번 개발부담 부가처분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거 무효다. 이 단축 기재가 무효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법정기한 납부기한 단축했다 해서 그게 무효가 아니고 기간 연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16번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당연 무효다. 맞죠? 명의결여 이런 건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고요. 17번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양도한 것으로 인하여 양도세 부과하면 차고한 처분으로서 중대명백 당연 무효이다. 맞죠? 없는 사실 세금 부과했기 때문에 무효 사유 맞습니다. 18번 행정청이 권한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우원면직 처분했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위의 것과 같이 당연 무효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을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우원면직했을 때 고난 6월 우원면직은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입니다.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반적 그것과 같이 당연 무효로 봐야 된다? 아닙니다. 이때는 우원면직이요 강제면직이 아니고 스스로 나가겠다 해서 나간 걸 해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정보원장이 5급 직원을 면직시켰을 때 우원면직했을 때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같아요. 19번 무관한 행위는 원칙 무효할 것이므로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 대통령이 아닌 정보원장에 의한 처분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무효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문이죠. 예, 20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례는 고난 6월 행위는 무관한 원칙적 취소로 보면서도 틀렸어요. 원칙 무효로 봅니다. 고난 6월은 원칙은 무효로 보고요. 그러나 우원면직이나 이런 때는 확인적 같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가 무효 사유가 아닌 걸로 보죠. 그래서 원칙은 무효로 보면서도 예외적일 때 그때는 무효 사유가 아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1번 택지개발 촉진법상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함에 있어 거치하는 중앙행정장과 협의 거치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무효에 해당된다. 무효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처분 아니게 됩니다. 이게 협의 결여 일반적으로 무효 아니죠. 취소 이런 정도에 해당됩니다. 22. 이 법에 구성된 폐기물 처리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그에 타자 이루어진 폐기물 입지 결정 무효 사유로 본다. 전남 화순군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서 한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그것은 당연 무효 사유로 봤습니다. 맞는 말이죠. 23번 학교보훈법상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시설 및 해제 여부 처분함에 정하인의 심의 누락한 것 무효다.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 정도 협의 결여 심의 절차 누락한 거 그거 무효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죠. 예, 24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의 설립승인 효력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없어버리면 이해관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25. 도시 및 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액을 거치지 않고서 예산으로 정한 외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 체결한 거 무효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할 때 조합 총액이 없이 예산으로 정할 사항 외에 그것을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무효 사유 맞습니다. 26번 행정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일부 무효면 그 일부분만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고요. 그래야만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분만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 나머지 부분 무효로 보는 게 원칙 이러면 틀립니다. 틀렸고요. 취소로 왔습니다. 이 취소는 상당하죠. 양과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그 취소나 이런 걸 정말 정리 잘 하시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물론 다 그걸 넣어놨지만 좀 그 이론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번 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수익적 취소가 제한받는 거고 부담적을 취소하는 건 세금 부과했다가 취소하죠. 자유롭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런 거 이제 국어 실력 이제 익숙하면 주는 문제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이 팍팍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빨리 와닿지 않는 분들은 빨리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위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 직권취소 법률 유보 요하지 않죠. 틀렸죠. 그래서 우리 군대 면제받은 애들 뇌물 주고 뇌물 받았다. 이제 면제받았다. 그러면 법의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쟁력이 발생해서도 불복기간 도가에서도 행정청이 직권취소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맞고요.
4번 처분 행정처분한 처분청은 하자 있는 경우 원칙적 별도 법적 근거 따라서 스스로 직권수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법의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청에게 이해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 요구, 취소해달라 요구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5번 행정권한의 이임 및 이탁에 관한 규정은 이임기간 및 이탁기간은 수임기간 및 수탁기간에 수임 수탁 처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감독청의 취소권. 감독청의 취소권이 개별법에 있는 경우입니다. 감독청 취소권 개별법이 있어서 행정권한 이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감독청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6번 선행처분, 선행부가처분에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과세관청 피고로서는 위법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하자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은 건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취소 소송 진행 중에 뭔가 취소하거나 보완하여, 그러니까 취소소송 이런 표현, 취소소송 진행 중인데 보완하여니까 소송 도중에 하자 치유, 소송 도중에 하자 치유 보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소송 도중에 뭔가 보완하여 이게 아니라 하자 치유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 도중에 선행처분을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해버리고 보완하여 새롭게 한 거죠. 새롭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하자 치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번, 6번 맞고요. 7번에서 변상금 부가처분의 소송 진행 중이라도 부가권자 스스로 취소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할 수 있다. 소송 진행 중이어도 이걸 취소하고 적법한 부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치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취소해버리고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뭐 9급에 다 나왔고요. 예, 8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형무효 처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처분한 처분청에 기속하고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가진 행정청에 취소권 기속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권한 없이 처분을 해버리죠. 그럼 무효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개간허가 사건이죠. 군수가 개간허가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개간허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무효인데 그걸 취소할 때는 당의 행정청이 즉 도지사가 하는 거지 적법한 권한 가지는 군수가 취소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19년 지방직인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권한 없이 했다 잘못 행사한 그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적법한 권한 갖는 행정청이 취소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맞고요. 이 9번도 중요합니다. 국세 감액결정 처분. 자, 이 국세 감액결정 처분이 뭡니까? 국세니까 이게 부담적 처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좀 봐보세요. 국세니까 부담적 처분입니다. 이거. 그쵸? 부담적 세금이죠. 감액이니까 뭐예요? 세금을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담적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예요. 그러니까 부담적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며 부담적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직권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예, 소급은 다 똑같이 해요. 좌우지간 부담적이면 다 소급합니다. 부담적 처분이면 소급은 다 해요. 부담적. 그래서 부담적에 대해서 쟁송 취소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부담적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행정청이 직권 취소해 주죠. 그럼 국세 감액 결정은 이것은 부담적에 대한 일부 취소며 소급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 하자했음으로 사후에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 효력은 판결 등의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한 취소거나 관계없이 부과처분이 있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소급 효력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지방직에 나왔고요. 국세 감액결정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발력인데. 그래서 정리하시고 맞습니다. 10번 행정청이 직권인수하는 경우 직권인수 필요성은 행정청 입증체인 부담하지만 직권인수 예외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자가 부담한다. 맞죠? 직권인수하겠다. 군대 면제 받았습니다. 그걸 직권인수하겠다는 건 행정청 입증합니다. 근데 나 군대 면제 정당한 거다라고 직권인수하면 안 된다. 그 예외 입증은 주장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11번 이 법안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에도 당행 위법 이유로 직권인수할 수 있다. 예, 불가쟁력 발생해서도 행정청이 직권인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맞고요.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12번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 경우 제소기간 도과하면 취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맞고요. 거론의 당해 법률강이 실체적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직권인수할 수 없다. 아니죠. 제소기간 도과하면 불가쟁력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불가쟁력 발생하면 직권인수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가쟁력 발생했다? 직권인수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확정돼? 그러지 않죠. 행정처분의 불복기간 도과가 판결과 같은 실체적 확정력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인수할 수 있죠. 길게 해놨지만 빨리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에 연연하지 마세요. 큰 의미 없는 말입니다. 13번 이 법한 도로 조명허가에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 도과한 경우 처분청이라도 조명허가 취소할 수 없다. 예, 다투지 않고 있었는데 기간도가 있었죠. 처분청이 직권인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가 후 직권인수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죠. 14번 이 법안 계속적 급부결정. 우리 그 노인분들 기초노령연금 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못 지급됐습니다. 결격자인데 이 법안 계속적 급부결정 직권인수된 경우에 상대방의 기책사유 없으면 이미 수여된 급부 반할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책사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요. 기책사유 있으면 소급이요. 직권인수 기책사유 없기 때문에 장례요를 띱니다. 그러니까 반할 필요 없는 거 맞죠? 그렇죠?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빨리 읽고 기책사유 없고 직권인수 기책사유 없으면 장례요니까 장례요기 때문에 이미 받은 돈 반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죠? 15번 쟁송 취소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가 거치지 않았다 하여 심판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심판 취소되면 그게 쟁송 취소죠.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쟁송 취소되었다. 그러면 그게 소급합니다. 취소 처분 이후 취소 재결 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사이에 했던 영업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16번 국가유공자 예우 증언하는 법률의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상의만이 유공자 인정되는 상의에 해당되는 경우 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요건 인정되는 상의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일부 취소해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일부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익적을 여러 개 줬다가 일부를 취소해야지 전부 취소하면 안 되겠죠. 군대 가서 다쳤습니다. 상의. 근데 이제 머리 다쳐 어디 가슴 팔 다쳐 또 이제 신체가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쪽 그 정신적인 고통 그것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상의가 있는데 비해당된 게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해야지 나머지 유공자 해당되는 부분은 놔두고 일부만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수익적일 때 당사자 유리하면 일부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맞고요. 17, 18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산재보험법에 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하는 처분과 그에 타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해당되는 금액 징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경우 지급결정 변경 취소가 적법하다면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이러지 않는다고 했었죠. 우리 그 산재보험이라 했지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 노인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인분들 그 보험급여나 이런 그 지급 결정을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지급 결정을 취소해 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징수처분 받았던 거를 뱉어내라고 뺏어간다 이거죠. 근데 그 돈이 이분이 과거 장애인이었다가 이제 장애인 아니다. 그럼
그럼 장인이었을 때 지급됐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생계비로 썼다 이거죠. 그러면 징수처분도 적법해버리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징수처분도 언제나 적법해버리면 이미 써버린 것도 거꾸로 뺏어내야 된다. 근데 그 노인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몸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다 해서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걸 비교역량해야 됩니다. 근데 잘 해보세요. 지급결정일 변경 취소할 때 이미 받은 돈에 대한 징수처분도 적법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근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결정이 취소된다 해서 그 징수처분도 언제나 적법한 건 아니고 비교 역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법한 경우가 많아요. 일단 틀렸고요. 18번도 마찬가지. 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 취소하는 처분과 연금이 잘못 지급됐어요.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경우 비교형 각 상이하다고 한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비교 형량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로 판단해 줘야 된다. 틀린 말이 되겠죠. 19번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특례 노령연금 수급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수하고 이미 급여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 소급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환수도 대부분 위법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위법하게 되는 거지 또 언제나 위법은 아니요 대부분 적법하게 되는 거지 언제나 위법한 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위법 여부를 말할 게 아니라 비교 역량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해서 급여 환수 처분은 언제나 위법이 아니라 비교 역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지문이에요. 17번부터 19번까지가 다 같은 지문인데요. 9급에는 최근에 나왔고요. 7급은 과거에 좀 나왔는데 이게 18년 19년에서 최근에 쏟아진 문제입니다. 표현을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지급결정이 직권수한 다음에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대부분 적법하거나 또는 비교 역량을 해줘야지 그것 또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20번부터는 취소 후 취소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계시죠? 수익적에 대한 직권취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취소 후 취소에서 강호권 취소 처분 후 강호권 설정에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강호권 복구시키는 건 적법하다. 아니죠. 강호권이니까 뭐죠? 수익적이에요. 수익적을 직권취소했습니다. 그럼 수익적 직권취소한 다음에 이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 소생할 거냐? 가능하죠. 근데 선출원이 있어버리면 그 사이에 누가 선출원해버리면 복구시키는 건 위법하죠. 선출원이 있으면 복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21번 한미병원 사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니까 뭐예요? 수익입니다. 강호권 받았으니까 수익이죠. 이것도 이사니까 수익이죠.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합니다. 그럼 이사가 됐죠? 취소했죠? 이사가 아니죠. 직권 취소하면 이사가 다시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직권취소는 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수익적을 직권취소한 것이 부담입니다. 부담적을 취소하면 이 직권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죠. 이거에는 소급효였기 때문에 이사지가 소급 회복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지 소급 회복되죠. 되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살아나고 이것도 되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은 선출원이 있기 때문에 되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지가 소급 회복되죠. 맞습니다. 22번 가세처분 직권수하는 경우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가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수하여 원 과세처분 회복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세금은 부담적에 대한 그러니까 23번이 더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적에 대한 취소 후 취소를 인정하여 원처분 되살릴 건지 판례가 부담적을 취소해버리면 소급 사라지므로 원처분 되살릴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세처분 회복시킬 수 없다. 맞죠?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23번 상속세 부가처분 취소에 하자 있는 경우 부가의 취소 후 취소에 대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취소 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가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처분 소생시킬 수 있다. 아니라고요. 세금은 원부가처분 취소 후 취소, 조세부가의 취소 후 취소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소생시킬 수 있다. 틀렸죠. 지금 모아놨습니다. 24번 가세관청 과세부가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원부가처분 효력은 소생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소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조세부가의 취소 판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5번 지방병무청장이 이 세금과 입영영장 똑같아요.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보충역 편입처분을 이국민역으로 편입처분 변경합니다. 그럼 보충역 우리 공익근무요원 이국민역이 거의 면제. 그럼 군대를 가죠. 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담적이죠. 이국민역이 보충역을 취소했습니다. 변경하는데 새로운 병역처분 성립하자 했음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게 되면 종전 병역처분 효력이 되살아난다. 그러지 않죠. 되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병역처분 부담적을 취소해서 취소하게 되면 원처분 되살아나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죠. 예, 거기까지가 취소 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해서 아까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그런 거 최신 거니까 하시고 취소 후 취소가 오리지널 강조됐던 거니까 이걸 정리하시고 이것은 초반에는 어렵지만 정리만 해버리면 상당히 쉽습니다. 법이 좀 그러죠. 생소해서 처음에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정리만 딱 해버리면 상당히 쉽고 오히려 출제하면 더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기본서와 함께 많이 하시고 이 파트 기본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하자 쪽 이쪽은요. 철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쉽습니다. 간단히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철회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